오늘 이 시간은 지워진 고령가야의 배경이 되는 식민사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공간 축소 지향의 식민사학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대한사랑에서 연수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화입니다. 오늘 주제는 역사 시공간을 점점 더 축소하고 있는 우리 역사학계의 그런 현 주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단군조선의 공간을 점점 더 축소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단기를 부정하고 기원전 7, 8세기에 고조선이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방송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420년 동안 한반도 북부에 한나라가 식민지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의 여파는 실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근원은 식민사관입니다. 조선 총독부 역사관에 있어서 단군을 부인하고 한사군 한반도설 그리고 임나 일본부설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최근에 2025년 새 한국사 교과서도 역시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건국조를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국의 실질적인 건국 시기를 고구려는 2세기 태조왕, 백제는 고이왕, 신라는 4세기 내무랑 시기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사군 한반도설, 낙랑군 평양 대동설은 지금도 그대로 대부분의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기원마저 부정하고 있는 우리 학계. 단군 기원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단기 4357년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군조선의 건국을 부정하고 단기를 부정하고 단군은 신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일제 식민사학자로부터 비롯됩니다. 1894년 하면 아시겠지만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그 시기입니다. 그들이 30만의 동학 농민군을 학살을 하였을 그때에 그런 학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 학살도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라토리 구라키치가 이때 삼국유사의 단군 이야기, 그 사화는 가공의 선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카미치오는 승도의 망설이다, 날조된 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뒤로 1920년대 이만희 씨류에 의해서 단군고라는 논문을 통해서 단군 신화가 논리적으로 체계화되어서 우리 역사 왜곡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은 명나라 사대주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단군조선의 실체를 알 수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단군왕검은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은 보존하고 있었는데 자, 초대 단군왕검만 없애면 그러면은 2000년에 그 본체, 그 본문이 없는 고조선은 저 뒤로 가겠구나 역사가. 그렇게 해서 초대 단군왕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 위만 정권과 한사군이 남게 되는 이런 역사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 역사의 조작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병도로부터 해서 2세대, 3세대 식민사학자로 지나가서 지금은 송어정 한국교원대 교수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EBS에 나와서 단군이 실존하냐 신하냐라고 하는 배틀을 붙었을 때 신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내용을 쭉 보시면 거기 인간들의 얘기가 있는 게 신화인 거죠. 신화는 신화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단군이라는 인물이 실존한 인물이냐 아니면 이제 신화 속의 인물이냐 또는 단군조선이 신화이냐 역사이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해요. 그 내용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신화인 네, 답이 간단하다라고 하면서 신화다, 허구의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형성과 동시에 고조선은 망해버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뭐냐면 기원전 7세기, 8세기에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을 때 이때 고조선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경희대 사학과 강인욱 교수가 나와서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TV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자막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약 2700년 전
4300년 전이 아니라 2700년 전에 우리 역사에 고조선이 처음 등장했다라고 하는 자막을 넣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사실 이런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교사들의 모임에서도 역시나 책을 냈는데요. 거기도 보면 단기를 부정하고요. 7세기 이전에 국가 형성이 되었다. 그렇게 추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7세기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삼국유사나 이런 책들을 보면 여고동시라고 나옵니다. 고라고 하는 것은 요임금 시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단기 2333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여고동시가 아니라 바로 일본의 신무천황, 진무천황과 같은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황기라고 해서요. BC 660년에 일본의 초대 천황이 건국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으로서 지금 황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7세기거든요. 왜 여기에다 맞추냐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동국통감 이전에도 응제시주 그리고 제왕운기 삼국유사에 분명하게 무진년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단기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은 한 1시간을 해야 되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단군기원은 명확하다. BC 2333년 그리고 올해는 단기 4357년 내년은 4358년입니다. 이렇게 그 시간을 7세기 그 이후로 축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단군조선의 공간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조선의 대표 유물은 비파형 동검, 고인돌, 청동 단추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다 합해보면은 결국 단군조선의 강역이 나오는데요. 윤내영 교수님 또는 박선희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지도가 바로 고조선의 강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특히 그 대표적인 이만희 시류 같은 경우에는 남쪽의 한민족은 단군과 완전히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를 완전히 분단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1920년, 1919년에 바로 3.1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역사를 안 가르칠 수는 없겠구나. 그러면은 반일본인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지침을 조선 총독부에서 1920년 내려주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지침이 뭐가 있냐면 옛날에 이 한반도의 북부를 조선이라고 불렀다. 단군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남부는 일본과 연관이 있다. 무관하다라고 하는 교육 지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심상소학 역사에도 역시나 북부는 중국의 속국이요, 남부는 일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면서 이게 임나일본부 설하고 연결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1920년, 지금은 2024년이잖아요. 거의 105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우리 국사 교과서는 고조선의 지도를 그릴 때 남쪽을 그리지 않습니다. 남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서울에 살든 역에 살든 저 부산에 살든 간에 단군의 자손이 아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우리는 단군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배웠지만 실제적으로 저 위쪽은 고조선이요, 아래쪽 남한 땅은 진이다.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고조선의 국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조선의 지도는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인데 그러면 언제 저 동이족의 분포 지도라고 하는 왼쪽의 연두색 부분이 벗겨지게 되었냐? 2010년입니다. 2010년. 동북공정이 활발하게 벌어졌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우리 학계에서는 뭐냐면 야, 우리는 동이족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저 동이족의 분포라고 하는 저 연두색 부분을 벗겨냈습니다. 그거 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나 송어정이죠. 동이라고 하는 것은 학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과서가 이렇게 가르쳐서야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학계의 입장이라는 건 뭡니까? 동이족은 한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이족은 한민족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동이족은 어떻습니까? 이 동이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저 중원에서는 이 동이족을 신비하게 생각했어요. 노래하고 춤추기를 좋아한다. 항상 자신들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남녀가 떼지어서 노래 부르는 이 모습이 지금의 어떤 K-팝의 DNA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동이족이라고 하면 저 위에 우이족도 있고요. 그리고 레이가 있습니다. 레이는 뭡니까?
양지공도에 보면 백제는 레이에서 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산동반도 거기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무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구이족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동이족의 분포 지도를 빼버렸습니다. 이게 2010년이거든요. 2010년 지도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이는 우리와 무관하다라고 우리 주류 학계가 교과서에서 싹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국 학계에서는 오케이, 동이는 우리의 조상이라고 선포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2014년에 4년이 지나서 산동성 남부 임기시에 동이문화박물관을 세우게 됩니다. 이 박물관에 보시면은 딱 들어갈 때 왼쪽에 태호복희씨, 소호금천씨,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치우천왕, 그리고 순임금, 이런 분들을 갖다가 세워놨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다, 자신들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동이족의 분포도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우리 학계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박물관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저 중간에 있는 고조선의 지도, 이것도 잘못된 지도지만 더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해서 서북 방향, 한반도 서북 방향과 조금 있는 이걸로 이제 지우려고 하는 겁니다.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2023년이니까 지금의 학계의 주장이죠. 고조선을 주장하는 것은 교과서에 있는 것도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고조선을 줄여야 되겠다. 요동과 한반도 서북부에 존재한 작은 국가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연예인들, 아이돌들 시켜가지고 대본에 나온 거죠. 되게 크다. 저 고조선 엄청 크네. 이거 엄청 큰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뇌하는 거죠. 저게 엄청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저 지도를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나가는 지도에 보면 그렇게 고조선의 지도가 저 위에 있는 모습이에요. 밑에 오른쪽에 보면 비파양 동검을 그려놓고 있지만 비파양 동검이 있는 그 강역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줄이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고조선이 한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고 거기에 한 사군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 영역과 같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아래쪽에 인나일본부를 세우는 식민사관이 더 공고히 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고조선의 강역 축소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지도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자, 초중고 국사 교과서에서 지금 단군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단군이 실존 인물이다라고 하려면 영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정을 전부 다 제거해 버렸어요. 지금은 100% 거의 100% 단군 영정이 초중고 고등학교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 그리고 강화도 마리산 사진도 볼 수 있는 그런 교과서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군이 실제 지었다라고 하는 그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적을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사 교과서에서 결국에는 홍익인간마저 보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군과 관련된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는 홍익인간, 단군 영정, 참성단을 2018년 교육부 고시 162호를 근거로 해서 교과서에는 거의 삭제했다고 무방하다. 우종문 인하대 교수가 대한사랑 학술제에서 이미 3년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교과서를 배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10대들은 거의 3분의 2가 신화로 알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반이 되어서 성인까지 다 합하면 한 반 정도는 단군은 가상의 인물이다.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대 단군 왕검을 완전히 신화시 하였을 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결국에는 그 뒤로 가는 거죠. 기자조선이 없어졌으니까요. 위만조선 한사군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한사군 한반도설을 위해서 결국에는 무너져야 되는 세력이 있으니까 위만을 갖다 인정을 한 거죠.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사군 한반도설, 결국에 한사군의 핵심 치소인 낙랑군 평양 대동강설, 420년 동안 한반도 북부를 통치했다라고 하는 이 설이 지금도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요. 저희가 이게 가서 이제 가이드를 할 때 보면 꼭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낙랑이라고 꼭 집어넣었어요. BC 108년에 고조선을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313년까지 존재했다 한반도 북부에 라고 하는 것이 420년을 낙랑이라고 분명하게 우리 역사 연표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이 역사 연표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부여 사만실 쪽으로 들어간 벽면에 뭐가 있냐면은 왼쪽에 지도가 있습니다. 왼쪽 지도가 뭡니까? 한반도 북부의 낭랑이라고 분명하게 표기를 해놨죠.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한사군의 핵심 취소인 낭랑이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되느냐? 420년 동안 한반도 북부에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고조선관을 세웠지만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국립중앙박물관이요, 12월 16일까지 임시 휴일을 하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합니다. 선사 고대관을 리모델링 하는 중인데 조금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월 20일까지 리모델링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한사랑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상설 전시가 지금 개편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못된 걸 바로 잡아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사군 한반도설이 배치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을 해라.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삭제 조치를 해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는데요. 아직 공문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치를 모두 이런 역사학계에서 이런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떤 행태, 그리고 1월 20일 그 전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분명하게 제가 봤을 때 제가 몇 번 통화를 했는데요. 한사군 한반도설 그대로 유지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처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박물관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뭐냐, 우리는 이 지도를 그리지 않아요. 거의 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는 한 나라의 지도, 한 다이너스티의 지도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죠. 한강 유역까지. 거기서도 뭐냐, 한반도 북부라고 해서 저 위쪽 평양 쪽이 아니라요, 저 한강을 포함한 지역까지를 이렇게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뭐 어디가 잘못됐다라고 할 거 없이 모든, 뭐 여기 보시면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전부 다 이렇게 한반도를 다 포함하고 있죠. 더 타임즈 세계사 보시면 거의 아래쪽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지도가 왜 나오냐면 중국하고 일본 학계에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조금만 남겨놓은 건 뭐냐면 임나일본부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 자리만 빼고서 한강 이남까지를 저렇게 한 나라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국 옥스퍼드 출판사고요. 다 똑같습니다. 독일을 이번에 갔더니 독일도 역시나 독일 세계사 교과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독일의 이제 한국을 소개하는 어떤 책이에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중국인들은 지도에서 조선을 지우고 4개의 현으로 교체했다. 그리고 압록강에서 남쪽으로 거의 오늘날의 서울까지 뻗어 있다. 그러니까 그 지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실제로 서술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울까지 뻗었다, 중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DK 출판, 런던에서 설립된 출판사인데요. 독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저 아래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구글에서 한 다이너스티 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지도를 흔치 않게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느 서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A Brief History of Korea라고 하는 책 단 한 권만 있어요. 한국에 대해 소개하는 책.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프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 책이 보이는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이제 큰 대형 서점인데요. 세트 소리를 어떻게 키우나? 라고 하는 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 키운다고 했는데 실수했어요. 소리 키울지 모르시죠? 여기는 올바인 됐습니다. 제가 그냥 소개를 할게요. 마이클 제이 세츠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놔주세요. 이게 여기에 이거 보세요. 놔두시. 엔털도 차이니스예요. 자, 소 제목이 뭐냐면 엔터 더 차이니스. 이제 중국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역사에 중국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개입했다라고 하는 부분, 중국이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한사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8년에 멸망을 시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 문명이 영향을 깊숙하게 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인데요. 자, 400년 동안에 그 번역한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요. 제가 이게 이 책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나 샀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나중에라도 더 자세히 보려고 이 책을 샀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한반도 북서부 지역은 중국의 제국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직접 통치권을 행사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진 문명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 민족의 중국화 과정이 시작되었다. 네. 말이 안 되죠. 한국 민족이, 한민족이 중국화 과정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썼어요. 자, 그러면서, 이 후대의 한국 역사서들이 단군을 기원전 2333년에 국가를 건국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 정치적 실체가 나타나는 가장 이른 시기는 기원전 109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2100년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계에서도 이제 2700년 전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학을 한다는 그 외국 사람들. 자, 그러면 이 사람만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40년간 한국학의 대부라고 불리는 UCLA의 한국학 연구소장이 있어요. 존 덩컨이라고. 이 사람이 한국의 역사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사람으로 보지만 역시나 뭐냐면 한국의 역사를 당신네들이 잘못 알고 있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한국사 시작점을 언제로 보느냐? 기원전 1세기. 혹은 기원 후 1세기. 이때가 한국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죠? 아까 그 세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뭐냐면 서양의 역사학자들 한국학을 한다고 그걸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물들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세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가지고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동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막 사진을 찍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가 전 세계 왜곡돼서 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놀라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벌써 7년 전인가 그렇죠. 2017년 4월에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을 공이 다 얘기한다라고 10분 동안 역사 연설을 하더라. 트럼프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우리 스스로가 한사군이 420년 동안 한반도에 딱 북부에 자리 잡으면서 영향을 줬다. 중국화가 되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중국 동북공정을 국립중앙박물관이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위나라가 충청도까지 지배했다. 한나라가 한강 이북까지 지배했다라는 중국 역사 소개 영상을 2억인가요? 주고 만들었다가 사과를 했잖아요. 국회에서 사과를 했잖아요. 이렇게 사과를 했으면은 그 상설 전시관에 있는 거 다 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빼지 않고 있죠. 2020년에는 또 동북공정을 도와줍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중국에서 전시를 해라! 라고 했는데 전시를 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고구려 발해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도 있지만은 결국에 뭐냐면 한사군을 집어넣었잖아요. 이걸 우리 스스로는 인정해 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한사군이 설치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한반도에서는 원삼국이 있었는데 기원전부터 해가지고 3세기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면서 원삼국 시대까지 얘기해 버린 거죠. 잘못됐다. 매해 잘못된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계속된 국립중앙박물관이 바뀔 때까지 우리가 역사 광복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낙랑군을 보시면 낙랑군 25현이 있습니다. 아시죠? 25개. 군현 제도잖아요. 25개의 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수성현이 있습니다. 이 수성현이 만리장성의 기점이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낙랑군에 만리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우리 학계가 이병도에서 어디로 갑니까? 노태돈으로 가죠. 노태돈 교수가 2020년에 부산에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녹취 파일이 있는 겁니다. 만리장성이 여기 평양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르렀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걸 보고 북한이 이 장성이 만리장성이라는 증거가 나올까봐 발굴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계가 지금 낙랑군이 만리장성 기점이라고 하니까 낙랑군을 입증을 한반도 평양 대동강성 그 입증을 하려고 결국에는 만리장성을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노태돈이 누굽니까? 지금의 학계의 대두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따라가는 거죠. 낙랑군 수성현
만리장성의 기점이다. 근데 여기에 갈석산이 있죠. 갈석산이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 진영에서 갈석산이 어디냐 가지고 지금 있는 갈석산도 왜곡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그것은 건전한 토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갈석산의 위치가 어디가 됐든 간에 1, 2, 3, 4번 중에 어디가 됐든 간에 한반도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낙랑군을 평양 대동강 유역으로 보는 모든 것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국 초기 역사 불신론,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인데요. 결국엔 뭐냐면 초기 기록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세히 보면 삼국사기 불신론, 삼국유사 불신론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고 있는 곤영가야를 불신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공이 나오는데 왜 부정하느냐라고 하니까 이거를 전부 다 불신하는 거죠. 그건 고려 말에 나온 거 아니냐. 이걸로 퉁쳐버립니다. 잘못된 거죠. 자, 해외동포 언론사협회가 이제 왔을 때 저희가 경주에서 이렇게 신라 경주박물관을 소개를 했는데요. 신라의 역사가 4세기까지 부정되고 있어요. 신라 천년의 역사인데요. 건국, 오른쪽이 건국입니다. 건국에서부터 400년이 한 뼘이 안 돼요. 저쪽에 이렇게 세보니까 300년이 6뼘이 됩니다. 그래, 구체적인 기록들은 뒤에 나오고 앞에는 기록이 없다는 말이냐? 이게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라 천년의 역사를 강의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수들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초기 역사 있냐? 없다. 북한 삐라로 본다라고 하는 윤모 교수도 있었죠. 북한 삐라가 뭡니까?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사기 기록에 입각하면 신라 건국 연도가 기원전 57년입니다. 믿기 힘듭니다. 왜 믿기 힘듭니까? 왜?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출제되는 건 신라사는 4세기부터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교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따라하는 역사 강사가 됐든 역사 선생이 됐든 간에 시험에 그렇게 안 나온다. 야, 어떻게 57년에 혁거세가 건국한 걸 믿을 수가 있냐? 라고 하면서 4세기 내무랑부터 물어본다라고 100만 유튜버, 역사 유튜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너무나 잘못된 것이 파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임나 일본 부설. 예. 거기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이 가야를 근거로 신라에 당도했던 명백한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삼국사기 믿을 수가 없다. 전부 다 얘기하잖아요. 세이마스, 이마니시루, 이케오시, 히로시. 내무랑이 최초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무랑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라 천년사라고 하지만 내무랑이 17대 왕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완전히 지워진 거죠. 신라도 이렇게 신라만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가야가 지어지고 고구려가 지어지고 백제가 초기 역사가 전부 다 이렇게 건국사가 다 지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립경주박물관 시위를 했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부여박물관 마찬가지로 공백이 많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국 초기 역사를 전부 불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민족의 고대 국가의 성립은 4세기가 되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는 1700년, 1600년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 역사를 우리가 그 역사로 지금 시간을 축소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보면 뭐 박물관도 마찬가지 한국사 지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영국 박물관, 대형 박물관을 가 보면 프로토 3 킹덤이라고 해가지고 원삼국이라고 하잖아요. 원시 삼국이다. 그때는 아직 국가가 형성 안 됐고 오른쪽을 보시면요. 오른쪽에 뭐 있습니까? AD 300년. AD 300년부터 삼국이 시작됐다. 그 전은 뭐냐면 트러디셔널리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반크에서 사이버 외교 단체잖아요. 뭐 독도도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주장을 했어요. 트러디셔널리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 그 사이버 외교 단체 그 영국 특파원이 왜 우리 기록인데 기록에다가 트러디셔널을 붙이냐. 이게 뭐냐면 전이에요. 전이라는 겁니다. 전하고는 있는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트러디셔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 붙였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요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야가 있죠. 전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오른쪽에 딱 해가지고 AD 300년. 300년부터 실제 시작된 것이다. 4세기부터 국가가 이렇게 건립된 것이다. 일제 한국사 조작은 이렇게 지금도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역사 시공간을 점점 더 우리 역사학계는 축소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운 사람들, 청소년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그 머릿속에는 뭐냐면 내가 알게 모르게 일제 식민사관의 작품이 내 머릿속에,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언러닝을 해야 된다. 새로운 이 역사의 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념, 기존의 역사관을 과감히 버리게끔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한국인은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하느냐. 우리는 그 있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고년가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된 빛으로 가린 상처를 이제 찬란한 전설로 드러낼 때입니다. 모래 속에 금을 캐듯이 우리는 이 숨겨진 역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95년도에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했어요. 무너진 것은 그때 건물뿐이었습니다. 이제 무너뜨릴 것은 그들의 식민사관입니다. 감사합니다.